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석씨입니다. 한눈에 보는 민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와 같고요. 핵심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파월 의장의 고평가 발언, 강한 경제지표 발표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 후퇴,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지수 하락을 촉발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이 고평가 구간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AI, 빅테크 종목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또한 강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조정 영향을 보였는데요.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GDP 나우에서는 3분기 GDP 성장률 또한 3.9% 성장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좋은 경제지표 소식이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인해 주시장에 조정 압력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구재 주문도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재차 상승하면서 기술주와 성장주에 부담을 줬고요. 시장이 기대했던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PCE가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유지되면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금과 원유의 상승,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는 소폭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투자자산 중 유가가 가장 큰 폭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발 공급 차질 우려, 미국 내 재고 감소, 강한 경제 지표, 이와 같이 복합적인 재료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채금리의 상승은 강한 경제 지표로 금리 전망 후퇴로 인해 상승을 보였고요. 투자자산 중 주간 가장 큰 폭 하락한 자산은 비트코인으로 5.1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주요 지표에 대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 일간 차트인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저항 라인 돌파 이후에 안정적인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0일 이평선과 이격으로 인해서 소폭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지만 2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현 경고환상 상승세는 유지된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 일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20일, 50일 이평선 이탈 후 현재 주요 지지라인을 또다시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지라인의 지지가 중요하고 이탈 시 200일 이평선의 지지력 테스트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지지라인의 지지가 형성된다고 하면 당분간 이 박스권에서의 방향 모색 과정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67달러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200일 이평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67달러 돌파 및 안착 시에는 70달러에 대한 도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돌파 못할 시에는 이 구간의 박스권 양상에 더 무게가 갑니다. 이번 주 주요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고서입니다. 10월 3일 금요일날 발표되는데요. 우리나라 주시장에는 추석 연휴 기간으로 인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상치는 비농업 취업자 수는 이전치보다 높을 것으로 실업률과 시간당 평균 임금은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비농업 취업자 수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치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5만 명이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치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 전에 9월 30일과 10월 1일 고용 관련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둘 다 이전치보다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폭 하회가 아니라고 하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고서 중요한 이유는 노동시장 강도화기는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강하면 인하 기대 후퇴, 약하면 완화 기대 강화로 주식시장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것인데요. 임시 예산안 통과 여부입니다. 기한이 9월 말인데요. 통과 시에는 10월 1일 셧다운 우려 해소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안정될 것이고 지연 부산 시에는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단기 변동성 요인이 될 것으로 월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년물 국채 금리 흐름입니다. 최근 우상향 흐름을 지속 중인데요. 성장주, 기술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25% 이하 유지 시 시장은 우호적이고 돌파 시 증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10월 둘째 주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앞서서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30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나이키의 실적 발표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20일 이평선 지지 여부고요. 더 확대해보자면 30일 이평선이 이탈하지 않는 한 견고한 상승세는 지속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 체크인데요. 지난주에는 good is bad 장세가 지속됐는데요. 이 지속 여부입니다. 견조한 경제지표를 확인되면 금리 인하 기대가 감소되고 주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반복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바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시장에서 4.25%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최근 기술적 저항선 중요한 50일 이평선이 위치해 있고요. 또한 주식 밸류에이션 부담선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경계선이 겹치는 레벨을 4.25%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서느냐 아니냐가 기술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4.25%라는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10월 28일과 29일에 열릴 FOMC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은 87.7%, 금리 동결 가능성은 12.3%입니다. 강한 경제지표 발표로 인해서 지난주 90%가 넘었다가 87%로 내려온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변화된 것은 없는데요. 남은 FOMC에서 각각 25bp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볼까요? 테크니컬 테이크 찰스 슈왑의 S&P 500, 러셀 2000, 이더리움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보시면 S&P 500 지수입니다. 지난주에 S&P 500의 RSI가 70을 넘어가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조심스럽게 본다고 언급했었다. 다소 약세 부분을 예측했었는데 예측이 맞았습니다. S&P 500은 200일 단순 이동평균에서 반등했는데 이는 강세 관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전형적인 가격 움직임이다. 흥미로운 점은 S&P 500이 지난 4월 24일 이후 단 2번만 21선 밑으로 마감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강세장의 탄탄한 회복력과 추세의 힘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기, 중기 모두 기술적 관점에서 다시 강세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 기술적 해석을 강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지난주에 러셀 2000이 목요일 사상 최고치로 종가 마감했지만 강세 신호를 위해서는 이전 사상 최고치 2442를 여러 차례 상향 돌파 마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며칠간 2442 위에서 마감하긴 했으나 이후 주춤하며 현재는 그 이전 최고치 밑으로 다시 내려와 거래되고 있다. 지난주 국채 수익률 상승, 특히 장기 금리가 주요 원인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다. S&P 500과 마찬가지로 러셀 2000도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았다. 종합해보면 기술적 관점은 강세이다. 다만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러셀 2000이 다시 2442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재개하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러셀 2000에 대해 약간 조심스럽다. 이유는 국채금리, 특히 10년물이 더 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는 연준 완화 사이클에 대한 강세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러셀 2000에 대한 기술적 해석은 중기적으로는 강세, 단기적으로는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전망은 다소 강세이다. 다만 예상보다 강한 10년물 금리 상승이나 고용지표에 충격적인 부진이 나오면 전망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암호화폐 이더리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인데요. 지난주 암호화폐 가격은 조정세를 보였고 특히 알트코인 시장에서 하락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솔라나는 지난 금요일 이후 신고점을 돌파하려던 시도 후 약 20% 급락했다. 이더리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0% 이상 하락했지만 오늘 들어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기술적 관점에서 이더리움이 다시 핵심 지지선인 $4,000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가격대는 지난 12월에는 저항선 역할을 했던 자리이며 여기입니다. 지난 8월에는 돌파 지점이 되어 이후 약 4,900달러 사상 최고치 테스트로 이어졌던 구간이다. 따라서 이더리움이 4,000달러 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기술적으로 점진적인 강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4,000달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찰스 슈왑과 약간 반대된 의견의 미차트 분석가 의견입니다. 투자 심리 지표로 봤을 때 미국 주식의 단기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리포트인데요.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투자 심리는 대표적인 역발상 지표다. 즉 시장 참여자들의 낙관이 지나치게 커지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옵션 트레이더들이 방어적인 풋보다 공격적인 콜 옵션을 대거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 결과 풋콜 비율의 5일 이동평균선이 지난 1년 중 거의 가장 낮은 수준 6인데요. 가장 낙관적인 상태에 근접했다. 이는 단기 과열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 두 번 풋콜 비율의 5일 이동평균선이 0.5 밑으로 내려갔을 때 S&P 500은 동시에 단기 고점을 형성했다. 그것이 비록 짧은 기간이었더라도 지난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따라서 현 시장은 단기 경고 신호가 켜진 상태이며 특히 9월 하순 계절적 약세 구간과 맞물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월 하순 계절적 약세 구간은 이와 같은 데이터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9월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중반 이후이다. 중반 이후에는 하락세가 컸고 9월 20일에서 26일 주간은 1년 중 두 번째로 약한 구간인데 실제로 지난주의 매도세는 이런 역사적 패턴을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서 빅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는 빅수이다. 일반적으로 S&P 500이 하락할 때 빅스는 오르고 S&P 500이 상승할 때 내린다. 그런데 드물게 빅스와 S&P 500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상관계수가 플러스로 전환될 때는 직후 지수가 하락 조정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 지표를 보시면 0을 기준으로 플러스 상관관계,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나와 있는데 현재 드물게 플러스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이 두 지표 모두 단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단기 고점 가능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면서 결론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여전히 올해는 강세의 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S&P 500이 7,000선까지 오를 잠재력이 있다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단기 경고 신호는 분명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강세 전망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강조한다. 앞에 찰스 슈왑과 이 차트 분석가의 공통점은 중장기적으로는 강세장이 유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좀 엇갈리는데요. 찰스 슈왑의 경우에는 다소 강세 시장을 보고 있고 이분의 단기 전망은 투자 심리 지표로 봤을 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 증권사 투자 분석가의 의견이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단기 전망은 좀 엇갈리는 양상이 나오더라고 중기 전망은 강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적인 9월 약세장을 깨고 상승 마감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